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옥 교수의 이슈 출발합니다. 봄, 여름 그 계절의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의 향기도 시내 곳곳에 날리고 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참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코로나19 이것만 잘 극복하면 우리 국민들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소비도 할 수 없고 투자도 할 수 없고 하늘길은 끊겨 있습니다. 유럽이라든가 미국 아직도 이동 제한령이 있고요. 이런 속에서 수출도 해야 되고 또 시장의 기능도 활성화해야 되고 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기업 현장들 돌봐야 되고요. 부도와 도산위기에 놓인 기업들도 돌봐야 됩니다. 또 생계가 끊긴 그야말로 일용직들, 취약계층 문제 있고요. 또 아름다운 예술을 다룬 예술가들도 모든 공연이 멈췄습니다. 전시회가 멈췄습니다. 대학로의 예술가들의 활동 무대인 연극 무대도 불이 꺼졌습니다. 자, 전 세계가 이런 상황입니다. 서로 도와야 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온 국민께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잘 활용해서 서로 힘이 되고 마음을 북돋는 데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이런데 우리 정치는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상 최대의 참패를 당한 제1야당 미래통합당 어떻습니까? 지역은 정말로 참담한 지경인데 지역구 의석은 전체 253개 의석 중에서 84석. 정말 초유의 참패죠. 그중에 56석이 영남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도권 어떻습니까? 참담한 지경이죠. 제1야당, 보수정당, 제1당이 이런 모습에 처한 것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모두 절치부심, 반성해야 되겠죠. 여당이라고 해서 기고만장해서는 안 됩니다. 오만과 독선, 그리고 내부의 편가르기 이런 상황이 되면 국민들은 언제든 그 대승의 기운을 회수할 겁니다.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성해야죠. 왜 우리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았는지, 왜 잘못됐는지 거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을 모시느니 마느니 집에 가서 와인을 한 잔 얻어 마시고 왔느니 집 앞에서 우리 정당 살려주십시오. 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김종인 위원장, 난 자연인이야. 추대받은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한다고 얘기는 또 하지 않습니다. 거부한다면 당당하게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선을 끊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그 지도부를 집으로 불러서 와인도 대접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내가 무제한 기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전권을 내부에서 승낙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가서 바꿔주겠다. 이런 모습이죠. 정말 참담한 제1야당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이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그 당시에 민자당, 신한국당, YS, 김영삼 정권 때입니다. 그 당 출입할 때 대단했습니다. 비록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쿠데타로 국권을 찬탈한 그런 출발을 불행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품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 그리고 정책 능력, 브레인, 자본 모든 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권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기본을 지켰습니다. 지금 보수정당 하고 있는 모습은 과연 뭘까요? 내부에 그 수많은 83명의 당선자들이 있습니다. 지역구 당선자 84명이 있고 더불어서 비례 당선자들이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당원들이 있고 수많은 지역위원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도외시된 채 오직 김종인 교도가 돼서 김종인만 부르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로 뛰어난 인물일까요? 근데 정치권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사선 의원인 김재경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김종인 위원장에게 이렇게 끌려가느냐. 나는 그런 무기한 정권을 주는 방식이라면 예수, 석가가 와도 나는 거부한다. 아니 예수님 석가모니 오시면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분이 오더라도
무기한 정권 주고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바로 그것은 정당은 민주적 절차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적 구성, 내부의 정당 당원들, 정당의 정책과 가치에 공감하는 당원들이 모여서 미래를 결정하고 권력을 어떻게 지도부가 가지고 행동할 것인지를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도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무기한 정권을 주고 그분이 하는 대로 대선 주자도 뽑고 당의 무슨 지도부도 꾸리고 정책도 바꾸고 당명도 뭐 미래통합당 안 된다니까 무슨 보수당 바꾸고 아니면 무슨 자유당 바꾸고 색깔도 해피 핑크색에서 또 무슨 파란색으로 또 간다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다고 국민들이 금방 신뢰합니까? 행동이 바뀌어야죠.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어땠습니까? 모든 사안 다 반대하고 다 발목 잡고 모든 정책 입법 불가능하도록 매달 한 번씩 장에 나가고 삭발하고 단식하고 모든 입법 가로막았잖아요. 이번엔 긴급 재난지원금 주는 방식까지도 계속해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국민들이 왜 실망했겠습니까? 이렇게 대안과 정책,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발목만 잡고 정치는 맨날 반대만 하는 모습 보면서 국민들이 실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밤샘 토론하고 초선, 재선, 또 지역위원장, 또 이름 모를 젊은 당원들까지 다 모여서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인지 밤샘 토론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우리는 어떤 법을 만들 것인지 우리가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 가치는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출발을 얘기하는 단계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놔두고 갑자기 우리 당은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다 바꿔주세요. 김종인 위원장이 하면 다 승리할 겁니다. 아니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알라딘의 마법 램프를 이렇게 돌리는 마법사입니까? 아니면 마술 방망이를 가지고 뚝딱 하면은 국민들의 신뢰가 금방 회복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는 국민의 생활, 민생, 행복, 그리고 외침으로부터 보호하는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까지 모든 것을 다 다루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글로벌 재난 상황에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까지 정말 국가와 정당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이 내세우는 새로운 정책도 없고 가치도 없고 맨날 북한은 비판하면서 북한을 적으로만 대하는 채 외교 문제, 남북관계 풀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 무조건 적으로 공격만 합니다. 경제 문제 어떻습니까? 재벌들 대기업 펀 만들고 이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 해소할 방안은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노동계에 대해서는 적대감, 민주노총은 거기에 대해서는 적대감만 표시할 뿐이고 노동 문제 풀겠다는 의지도 없습니다. 오직 사용자 편만 드는 그런 정책 가지고 대한민국의 21세기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현주소입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탄핵받아야 될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다 옹호하고 이러니 국민들이 여당이 다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당에 실망한 표들이 와야 되는데 그 표가 오지 않는 것이죠. 과연 김종인 위원장이 모든 것을 풀어줄 마법의 매직 역할을 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이번 통합선대위 선대위원장 맡았잖아요. 짧은 기간 맡았지만 짧은 기간 맡으면 책임이 없나요? 선대위원장 맡아서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런 적 없었나요? 이분이 박근혜 정부 출범과 문재인 정부의 총선 승리에는 기여했지만 다른 선거 때마다 다 실패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본인이 또 대선 나오려고 대선 출마 선언까지 했는데요. 아무도 호응 안 해주니까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뛰어난 분은 아닙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잘 판단하고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데는 아주 날카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의 모습, 정책을 만드는 거기에 대해서 흐름을 잡고 기강을 잡는 데는 능수능란하지만 그러나 이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렇게 탁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수정당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적 제도로서의 정당의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원들이 모여야죠. 미국에서 타운홀 미팅 하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가운데에는 그 당의 대선 주자나 대표, 의원들이 서서 당원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당원들의 불만도 제기합니다. 당원들의 대안도 얘기합니다. 같이 얘기하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최소한 당선자들이라도 모여서 21대 국회 어떻게 할 것인지라도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나 없이 모든 고난을 다 주고 그분한테 맡긴다는 것. 이것은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져드는 것이고 스스로의 늪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첫 출발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정치 철학, 21세기 양극화라는 가장 중요한 화두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대미관계, 대중관계, 남북관계, 복잡한 외교 현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고 외교관계에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힘을 만들 것인가. 경제 문제 마찬가지죠. 제4 산업혁명 시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드론 등 수많은 그런 새로운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밤샘 토론하면서 우리 보수정당은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우리 경제의 흐름으로 가져갈 것인가. 맨날 정경련 옹호하고 경총 옹호하고 사용자 단체하고들만 맨날 만나서 얘기하면 답이 나옵니까? 바꿔야죠. 그런 정책 만들고 정강 정책 만들고 실제 실행 프로그램 만들고 그래서 당원들이 그것들을 숙지하고 지역민들 만나서 유권자들 만나서 우리 정당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부터 변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야 유권자들이 마음이 바뀌는 거죠. 자, 김종인 위원장 어떤 분입니까? 1940년 7월 11일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이제 81살 되셨습니다. 원로죠.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손자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전두환 국부위에서 또 입법 의원으로 또 활동을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보사부 장관을 했고요. 매 정부마다 사실은 아주 독재 정부에서도 아주 헌신적으로 일하고 민주정부에 가서도 또 일하고 그러면서 비례의원을 5번이나 했습니다. 세상의 정치에 좋은 양지는 다 쫓아다닌 분입니다. 그분이 올바른 정치 철학이 있나요?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자기 능력 사준 곳에 가는 정치 기술자 아닙니까? 물론 김정은 위원장은 아니다. 나는 시대 역할에 맞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 부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치라는 것은 가치에 맞아야죠.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면 그곳에서 해야죠. 소위 말하는 정의당, 민주노동당 같은 좀 더 진보적인 정당으로 가든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꾸준히 하든지 아니면 보수정당이라면 정말로 미래통합당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든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나는 그거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조원진 씨 등이랑 뭐 김문수 씨랑 같이 정당 해야죠.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자기를 불러주는 정당 가서 그거 바꿔놓고 냉철하게 따져보면 정치 기술자, 정치 공학자죠. 그분이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저는 그런 노력은 안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분이 분명히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더 많은 방점을 두고 현실 정치에서 더 좋은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정치력도 뛰어나고 스스로의 생존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러나 다변화되고 다층화되고 복잡해진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모든 게 바뀌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인간의 삶의 양태도 바뀌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이분이 담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방역의 모범이자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하는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불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내부에서 한 게 아니라 파이낸셜 타임스라든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전 세계 언론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정부에 대해서 최악의 독재 정권이라고 비난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민주주의적 절차가 다 지켜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독재 정권입니까? 독재 정권이라면 최소한도 군부가나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민의 민주주의적인 헌법을 탄압하고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고통받는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의 총역량을 동원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 대통령 욕하는 정강훈 씨 집회도 다 열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 대통령 욕하고 뭐 이런 것도 과거 같으면 아마 국정원 동원되고 검찰 동원되고 그랬을 겁니다. 블랙리스트 만들고.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지금 뭘 해야 될까요?
더 좋은 정책에 대해서 제언하고 문재인 정부 잘한 거는 이건데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라. 또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바꾸라고 하는 원로로서 제언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행동도 이리저리 왔다 갔다 좌충우돌. 그리고 그렇다면 미래통합당 가려면 또 제대로 가야죠. 헌신하지도 않고 나에게 정권을 달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김재경 의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점잖은 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석가가 와도 예수가 와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걸 무조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스스로 자신의 위치와 존재감, 대한민국 역사에서의 그 위상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사실상 상임 정국위가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정국위에서도 반쪽으로 본인을 4개월짜리 비대위원장으로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물러나서 정말 정치 원로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고언을 해야죠. 더 이상 정파적인 행동에 물들지 않고 이분이 마지막 명예를 지키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과거에 전두환 정권에 기여하고 아니 그 군사독재 정권에 아무런 개념 없이 가서 기여한 게 지금 잘한 일입니까? 전두환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광주에 가서 사자 명예 훼손으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27만 원이 있다면서 맨날 골프장 가서 양주 마시고 골프 치는 분입니다. 자기가 총책임자면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참회해야죠. 기총사격 한 적 없다. 아니 기총사격 자국이 광주시청에 다 나타나 있고 이미 국방부 조사 타는 자격 다 나와 있는데 기총소사 한 적이 없답니다. 또 모든 증거를 통해서 하늘에서 헬기 총격 무고한 시민들에게 우리 군인들이 아니 헬기로 총을 쏘고 기관총으로 총을 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역사의 반역자이고 역사의 죄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기는커녕 재판에서 이번에도 또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전두환 씨 밑에서 일했던 게 김종인 씨에게는 자랑인 모양입니다. 저는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로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알아야 된다. 스스로 위치를 알고 역사에 대해서 겸허할 때 본인의 인생도 잘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나가서 제가 정치 비평하면서 정치 평론할 때 참 곤혹스럽습니다. 과연 이분의 정치 철학은 무엇인지, 이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여하자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암담했던 민주주의 탄압기에 본인은 어떤 고민을 했을 것인지, 오직 자기 자신의 영달과 자기 자신의 뜻만을 펼치기 위해서 국민들은 군인들의 군합발 속에서 죽어갈 때 본인은 개인의 영달을 꾀하고 자기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치우치지 않았는가. 그런 인재라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전면에 나설 때 대한민국은 어둠의 시절을 겪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경제 조금 더 나아졌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민주정부가 했으면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그런 과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미래통합당이 하겠다면 짧은 임기라도 받아들이고 기여를 해야죠. 이 상황, 미래통합당의 분란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가벼운 입 때문에 시작된 것이죠. 가면은 다른 대선 주자들도 다 끌어모아가지고 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70년대생, 그러니까 40대 경제 전문가가 대선 후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다 끝났다. 이 사람들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대선 주자들이 모두 다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중진들도 우리도 그러면 끝물이구나 하고 다 항의하라고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가인 김병로 선생,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초대 대법원장입니다. 할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삶도 돌아보고 또 역사에 대해서 겸허하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종동설, 김전권, 한국 정치는 김종인을 중심으로 돈다. 이게 김종인 종동설이죠. 김정권 위원장,
정권을 가지고 뭐든지 하겠다. 또 하나 있던 게 있죠. 꼭 팽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고 나면 꼭 팽당합니다. 왜? 너무 본인의 가치만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조화를 못하다 꼭 팽당하는 꼭 팽설까지 김종인 위원장의 징크스였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마지막 유종의 미, 정치인이자 행정가이자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은 을지문덕 장군이셨던 시를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당시 우중문 적장에게 보냈던 을지문덕의 시입니다. 여수장 우중문 시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에다가 여 위원장 김종인 시라고 넣으면 딱 적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책 구문천하고 묘산 궁질이라 전승 공기고하니 지족 원운지요. 신비한 책략은 천문을 연구했고 절묘한 계산은 지리에 통달했네. 전쟁 이긴 공로가 이미 높아 있으니 그것을 만족으로 알고 그만 돌아가시오. 우리의 고구려의 영웅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을 기록하기 전에 우중문에게 보낸 시입니다. 그대의 신묘한 깨와 계책, 많은 승리를 거뒀으니 이제 본인의 자족함을 알고 돌아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낸 시입니다. 김종인 위원장, 그동안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는 물러날 때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보수 정치를 위해서도 기여하시고 또 진보 정치가 바뀌는 데도 기여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아이디어 내고 더 좋은 정책 내면서 원로로서 좋은 조언을 하는, 자문을 하는 위치로 조용히 물러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본인도 명예가 살고 앞으로 미래도 남을 겁니다. 국회에서 과거 김종인 위원장 또 뵐 기회도 있었고 또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움이 들고 안쓰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또 팽당하면 너무나 위치가 안타깝고 또 좀 쓸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 그동안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또 좋은 역할 많이 하신 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대신에 지금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문하고 조언하고 또 좋은 정책을 재현할 때입니다. 그대의 자족함을 알고 물러나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 김종인 위원장에게 그동안 노고를 보내신 데 대해서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이슈 더 좋은 주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